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역사 속 비극적인 사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된 난징 대학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많은 논쟁과 함께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일 전쟁의 한가운데 1937년 12월 일본군이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하면서부터 상상하기 힘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일본군이 난징 시민들과 포로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학살과 강간, 약탈을 자행한 사건을 일컫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난징 대도살이라 부르며 그 참혹함을 강조하고, 일본에서는 주로 난징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역사적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희생자 수에 대한 논쟁입니다. 중국 측은 약 3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측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사건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논쟁을 넘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러한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이토록 극심한 비극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일본군은 난징을 점령한 후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온갖 잔혹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강간, 고문, 생매장, 불태워 죽이는 등의 행위가 거리낌 없이 자행되었고, 심지어 살해된 시신들은 거리에 방치되거나 강물에 버려져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만행은 불과 몇 주에서 한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웠지만, 일부 서구 언론인과 선교사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참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와 잔혹성은 당시에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리스장의 저서 난징의 강간은 이 비극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난징 대학살의 참혹한 실체를 파헤쳤고,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일본 우익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일본 내에서는 출판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난징 대학살에 대한 일본 내의 역사적 부정과 왜곡, 시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일부 우익 세력이 난징 대학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교과서에서는 난징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학살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마치 단순한 전투의 부수적 피해인 것처럼 묘사하려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지우려는 무책임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본인이 이러한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라 토미오, 가사하라 도쿠시 같은 양심 있는 일본 학자들은 난징 대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며 일본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은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화해를 이루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난징 대학살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2월 13일을 국가 추모일로 지정하여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으며,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통해 당시의 참상을 기록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여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해왔으며, 실제로 2015년에 등재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난징 대학살이 단순히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보편적인 역사적 비극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중요한 성과입니다.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난징 대학살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난징 대학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사료를 연구하고 국제사회에 난징 대학살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일기, 편지, 사진, 영상 기록 등을 발굴하고 분석하여 일본군의 잔혹한 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인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당시의 비극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역사 왜곡 시도를 막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난징 대학살이 특정 시기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인류의 상실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난징 대학살은 단순한 전쟁 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며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증오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역사를 직시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의 비극을 통해 미래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만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잊혀서는 안 될, 그리고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인류의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모든 형태의 증오와 폭력에 반대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난징 대학살은 1937년 12월 13일부터 약 6주 동안 이어진 사건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 난징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일본군은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과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당시 난징에는 안전지대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이 안전지대마저 침범하여 피난민들을 살해하고 강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전쟁 범죄를 넘어선 반인도적 범죄였으며 전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잔혹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수많은 서양인 선교사, 사업가, 언론인들은 일본군의 만행을 직접 보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의 일기와 편지, 보고서에는 일본군이 어떻게 민간인들을 총검으로 찌르고 불태워 죽이고 목을 베고 생매장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증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난징 안전지대 국제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중국인 피난민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일본군의 폭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기록은 난징 대학살의 진실을 후대에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존 라베와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보호했으며 그의 일기는 난징 대학살의 가장 중요한 사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희생자 수에 대한 논란은 난징 대학살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일본 우익의 주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의 인구 통계, 사망자 처리 기록, 그리고 수많은 증언을 종합하여 추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은 이 숫자를 과장된 것이라고 폄하하며 심지어는 난징 대학살 자체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이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폭력입니다. 난징 대학살의 희생자 수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며 그 가족과 공동체에 깊은 상흔을 남긴 비극입니다. 따라서 희생자 수에 대한 논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적 잔혹성과 인류의 상실의 깊이를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는 난징 대학살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 시기의 다른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반성하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이 나치 시대의 만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기억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일본도 과거의 침략과 학살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의 대응은 단순한 과거사 논쟁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난징 대학살 국가 추모일 지정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집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또한 난징 대학살을 전 세계적인 역사적 사실로 공인받음으로써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수호에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난징 대학살이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보편적 비극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난징 대학살에 대한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문화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난징 대학살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사건의 원인, 전개 과정, 사회적 영향, 그리고 기억의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일본 군인들의 심리 상태, 명령 체계, 그리고 집단적 폭력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쟁 범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난징 대학살이 중국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 그리고 세대별로 난징 대학살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난징 대학살이라는 복합적인 역사적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으로 난징 대학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다른 전시 성폭력 및 인권 유린 문제와 마찬가지로 난징 대학살 또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난징 대학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위한 실천적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난징 대학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평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인류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증오와 차별에 맞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난징 대학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과 인류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쟁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무고한 생명들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난징 대학살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보편적인 인류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민족적, 국가적 증오를 넘어선 인류애의 가치를 되새기고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진정한 추모가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될 난징 대학살의 진실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모든 역사 왜곡 시도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인류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